자, 우리 중세 초반부 하고 있죠. 그쵸? 예, 네, 중세 초반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쭉 하다가 이제 영국이 중요하다.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 내용 하면서 영국 원주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됐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예, 그래서 뭐 드루이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기억 안 나면은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모든 의식과 관습을 완전히 암기해야만 했다라는 그 다음 단락부터 나가 볼게요. 자, 한편 로마가 강성해짐에 따라 로마인들은 BC 50년경부터 영국으로 건너갔다. 요게 그 말한 그 내용이에요.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을 정벌한 그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영국이 로마라고 하는 그 문명권 안에 이제 포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저항한 저기 켈트족들도 있습니다. 그 로마에 편입되는 것을 반기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 이제 이렇게 한 그 켈트족들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로마가 워낙 그 수준 높은 문명을 구가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켈트족들도 보니까 어때요? 괜찮. 굳이 안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현지인들이 로마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이렇게 군사를 가지고 상륙을 해오니까 아 절대 로마에 굴복하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해서 처음에는 싸웠는데 로마도 영국으로 뭐 그 병력을 상륙시킨 게 로마를 완전히 다 점령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뜻에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진 기지를 설치하려고 영국에 상륙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 그 켈트족을 완전히 다 뭐 복속시키겠다 이런 그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충지에다가 병영을 건설을 하고, 그 지역을 통해서 뭐예요? 바다 건너 갈리아로 못 건너오게 하는 그 요새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뭐 거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죽자 사자 뭐 이렇게 달려들고 싸우자라고 하는데 굳이 막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원정을 해서 뭐 굴복시키고 뭐 이런 목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묘한 관계로 갔던 거예요. 그냥 그 요충지 요새를 짓고 병영을 짓고 그 주변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보호해야겠죠, 그렇죠? 네. 보호해주고 그걸 통해서 갈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항하는 이제 그런 그 세력들이 나왔죠. 그래서 충돌이 초반부에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켈트족들도 뭘 보는 거예요? 로마인들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굳이 꼭 싸워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로마에 점점점 동화되고 자발적으로 복속이 되는 이런 역사로 흘러가게 돼요. 네. 그래서 수준 높은 문명을 지닌 로마인의 이주는 오히려 켈트족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주게 되면서 켈트족이 로마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이런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AD 300년경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켈트족 대부분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미신적 관습이 많이 포함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할로윈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 할로윈이 원래 켈트족의 관습인 거예요. 아, 그게 근데 그 뭐냐 기독교화된 형태로 서구 사회 안에 있었고 그게 이제 어, 이주할 때 미국으로 같이 건너와 가지고 거기서 대유행을 해가지고 아, 그게 다시 뭐 동양으로 그 건너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기독교화된 켈트족이고 문명화된 켈트족이니까 이제 로마랑은 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그쵸? 잘 지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영국은 로마의 지배 아래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영국에 굳이 군사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저기 영국 지켜줄 힘이 어디 있어요? 수도 로마가 막 지금 함락되고 약탈되고 막 그럴 판국인데 지금 뭐 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영국의 저 런던에 주둔한다 이런 거는 저기 진짜 물 건너간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마 그 병영들이 하나둘씩 이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런 그 게르만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국 땅, 브리튼 땅은 어떤가요? 그냥, 그냥 뭐 로,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거기를 약탈하기가 그 용이했겠는가. 그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쵸. 이제 로마 군단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돌아가자 픽트족이나 스코트족 같은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문명에 동화되기는 했는데 그 로마인들이 그 읽어놓은 그런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냥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난 다음에 영국인들이 이제 영국인이란다. 로마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켈트족들이 남아서 이제 사용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계속 운용할 만한 지식은 그들한테 없었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설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부서진 예, 채로 있어야 돼요.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황폐해지게 되는 그런 그 수순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마을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벌어져서 황폐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이제 로마인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도시 시설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물을 굳이 길어오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쓴 하수들을 어때요? 따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하수도 체계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현대 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그쵸. 예, 그래서 현대 도시에서 상하수도 체계가 멈춘다. 그러면은 도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해. 지저분. 아예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저분한 정도도 넘어서서 식수도 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 씻는 건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을마다 우물이라도 있었던 시대라면은 뭐 가서 뭐 우물물이라도 퍼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에 상하수도가 멈춘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다 진짜 목말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아, 예, 이거 저기 그 진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명화된 그런 삶에서 다시 예전에 그쵸? 그 부족민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뭐 저기 뭐 더 야만스러워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복구할 만한 그런 어떤 뭐 지식이나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재현이 같은 애를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고 무인도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다. 아, 네. 그러면 재현이는 갑자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네, 우가 뭐, 우가. 네, 그쵸. 우가우가 하는 것처럼 막 열매 따먹고 막 돌 깨가지고, 그쵸. 막 수염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누가 보면은, 아유, 여기 원시인이 한 명 살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아, 예, 그래서 그 현대인들이 도시를 계속 그 뭐냐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실 현대인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역사의 이런 그 부분들 나라가 특히 쇠락하고 망해가는 측면에서 그런 그 활동들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쨌든 잘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쵸?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들 있죠, 그쵸? 네. 세금 잘 내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교훈들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켈트족이 이제 그 사실상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한쪽 지방으로 이제 쫓겨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 앵글로족의 나라다라고 해서 그 원래 잉글랜드에서 영국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네. 명칭이. 그 앵글로족이 그러면은 원래 켈트족이랑 같이 살았던 애들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 켈트족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네. 서고트족, 동고트족, 뭐 프랑크족 뭐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앵글족이 있었고 섹슨족이라고 하는 그 애들이 그 독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대요. 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켈트족 왕에 이제 보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뭐 픽트족이나 스코트족이 이제 침략을 해오는데 로마 애들은 돌아갔잖아요. 자기 그 나라도 급하니까. 근데 이제 지킬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켈트족의 왕이 용병을 고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근접해 있는 저 옆에 그 바다 건너에 그쵸? 바다 건너에 네. 있는 앵글족하고 섹슨족한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보상을 줄 테니까 우리 나라를 좀 지켜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네. 섹슨족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 보니까 이 그 로마의 문명화된 땅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아무런 방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섹슨족이 바로 그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합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를 다 꿀꺽하자. 아,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켈트족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우 막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온 셈이 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그 섹슨족 옆에 있었던 앵글족한테도 그, 그 들어갔다고 앵글족 귀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 저 노다지를 우리가 섹슨족한테 다 뺏길 순 없다라고 해가지고 앵글족도 황급히 그 원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영국 땅도 이렇게 보면은 살만한 평지지대가 많지 않아요. 아, 북쪽하고 서쪽은 험악한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그 기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함경도, 강원도 이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약간 저 비슷하죠. 그쵸? 네. 그렇죠. 평지가 많지 않고 70%가 산지잖아요. 네. 영국도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살기 좋은 지역, 런던 지역 있잖아요. 그 동남부 템즈강으로고 그 네. 지역엔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왕이, 원래는 켈트족이 살았었는데 아, 이 앵글족과 섹슨족의 침략 이후로는 거기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 또, 앵글로 섹슨족이 거기 사는 겁니다.
원래 켈트족이 거기 살았던 거예요. 로마인들하고 근데 같이. 앵글로족하고 잭슨족이 이렇게 네, 왔으면 네. 또 지들끼리 또 싸우지 않았을까요? 지들끼리 다음에 싸웁니다. 예, 지들끼리 왕국 다 세워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데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돼요. 예, 근데 어쨌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켈트족은 어디예요? 험악한 산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험악한 산지인 영국 서부인 웨일즈 지역으로 켈트족이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한강 유역하고 저 전라도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바다를 통해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강원도 산골짜기나 함경도 아, 개마고원 이런 데로 가서 네. 예, 거기 엄청 춥잖아요, 겨울에. 그쵸? 예,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웨일즈 지역은 원래 그 브라타니아 원주민이었던 켈트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북쪽 지역의 산악지대는 아까 말했던 스코트족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스코트족이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남부 지역이죠. 영국 동남부 지역은 이제 앵글족이죠. 그래서 그 앵글족과 섹슨족이 이제 하나의 민족처럼 돼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게르만 일파들이 사는 지역이 런던 그 부근으로 하는 그 중심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 험악한 지역들은 그렇게 그 차지를 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켈트족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밀려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유명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실상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고리우스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 관련된 일화도 기억나시죠? 그쵸? 아, 네. 네, 노예시장에 이렇게 그 하얀 금발 소년들이 잡혀온 걸 보니까 야, 이거 어디 사람들이냐? 하니까 이게 앵글족입니다라고 하니까 앵글? 앵글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쵸? 예, 빨리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임자를 물색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 들려줬었죠, 그쵸? 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앵글로색슨족의 브리튼 침공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네, 아, 그래서 여기서 이미 449년 요때쯤에서 이제 요때는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네. 대이동을 통해서 이제 그 게르만족 일파인 앵글족하고 섹슨족이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 브리튼 섬의 동남부 가장 알짜 지역에 정착을 하고서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일곱 왕국 정도를 세워요. 그래서 일곱 왕국 정도를 세우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는 근데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 그 서구권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일과 같은 일을 통해서 브리튼 지역으로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켄트 저기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왕국이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왕국을 택해서 자기 선교지로 삼았냐면은 켄트라고 하는 왕국을 그 선교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예, 캔터베리. 켄트라고 하는 왕국의 도시였거든요. 캔터베리가. 아, 그래서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인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켄트 왕국으로 굳이 갔느냐? 일곱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왜 켄트 왕국으로 갔냐면은 켄트의 왕이었던 에델베르트가 프랑크 왕국의 공주랑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이것도 그 우리 앞에 그 메로빙거의 클로비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쵸? 네. 네. 네, 아마 정략 결혼으로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이 왕국의 공주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그 마침 그쵸? 그 어떤 그 신앙의 자유, 그다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이 에델베르트한테 그 요청을 했던 거예요. 켄트의 왕이었던 에델베르트한테.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편한 거예요. 아, 그러면 켄트 왕국으로 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켄트 왕국에 가서 왕국 왕비죠, 그쵸? 왕비의 그런 어떤 주선을 받아서 그 왕궁에서 설교 활동들을 하고 저술 활동들을 하는 이런 그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혼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왕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었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에델베르트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에 큰 감화를 받아서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죠. 게르만족 관습이 뭐라 그랬어요? 그, 왕이 종교를 바꾸면은 속해 그 있는 받는 네, 부족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다, 다 그걸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켄트 왕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속해 있는 게르만 왕국이 싹 다, 게르만 기도, 부족이 싹 다 이제 다, 나도 그러면 기독교 믿겠다. 우리 왕이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나도 의리를 지켜야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켄트 왕국이 기독교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이 서구가 기독교화 되는 거는 참된 회심에서부터 비롯됐다기보다도 어떤 관습이나 이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많고 이교적 관습이 기독교화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런 데에서 사실 비롯하는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 켄트의 왕이 에델베르트가 이제 어떻게 돼요? 또 그 클로비스처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제 네. 뭐예요? 이 이교도들을 토벌하겠다. 이단자들을 토벌하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데네메에 그쵸? 지원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주변에 노선부리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켄트랑 비슷한 방식으로 또 기독교화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막 토벌하고 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로선부리아도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왕비랑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얼마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를, 왕이 개종을 하니까 또 우르르르 그죠? 네, 네. 개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1대 6에서 어떻게 되는 2대 5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삼위일체 편에 서는 게 그 더 살아남기 좋겠다,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자발적으로 왕이 나 이제 저기 그 기독교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대신에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런 네. 식의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쵸? 우리는 저기 이단 아니에요. 쟤네 공격하세요. 뭐, 저 옆 네. 나라부터 토벌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한 5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모든 왕국, 그 일곱 왕국이 전부 다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곱 그 왕, 전부 다 와. 게르만족 일곱 왕국이 전부 다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인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돼요. 근데 한마디로 네, 결국에 그냥 왕만 그냥 잘 구슬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예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만약에 패했어요. 네. 패했는데 그러면 저기 이제 그 죽고 살고가 이제 승리한 왕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내가 죽기는 싫어요. 그러면 그 네.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가 있을까요? 발악.
같은. 야,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야 이 뭐 못된 자식아 아, 그렇게 네, 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 대신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살려면요? 살려면. 뭐 왕이 기독교인이면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쵸? 저도 참 왕의 모습을 보니 참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개과천선해서 잘 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 어때요? 살려줘. 살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 먼저 그러한 제안을 먼저 많이 해요.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막 들려준 다음에 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난 죽어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래, 너 어차피 죽을 놈이었어. 죽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믿고 참 제가 참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다 왕께 그리고 충성도 다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살려. 너는 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전체가 게르만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전체가 삼위일체 기독교 세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서구의 그 기독교화라고 하는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사실 그 교인이 되는 정식 루트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그 신앙과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서구가 기독교화되는 과정들은 그런 루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의 반강제. 강제도 약간 강압적인 방식도 있고 정치적인 이익을 따르려는 부분도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감화를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개인보다는 어때요? 지위와 영향력이 높은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쭉 네, 다 그 끌어오는 요런 그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시간에 기독교 세력 안에 그 포섭은 되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기독교인 같지만 실제로는 이교도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실상 이교 신앙과 문화와 관습을 계속 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쵸? 그런 네, 원인이 요런 데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교 신앙이나 아리우스주의 같은 이단 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또 근절되는 효과는 있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있기는 했지만 반대로 그런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서구가 어쨌든 기독교 세계에 포섭이 되잖아요. 서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역,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다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문명을 일구게 됐느냐? 원래 아니잖아요, 그쵸? 게르만족이 무슨 네, 하나님 믿었어? 네, 그쵸. 로마인들이 무슨 하나님 믿었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로마 같은 경우도 사실 정치적인 그 부분을 타고 기독교화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같은 사람들. 그쵸? 네, 그쵸. 예. 그리고 그게 더 유익이 되게 물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많이 퍼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로마는 조금 그래도 건전한 측면이 있죠. 그쵸? 근데 그 네, 이후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게르만족은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그 세계의 일원이 됐느냐라는 부분들 보면은 얘네들도 정치적인 부분들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근데 거기에 게르만 관습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면은 쭈루룩 다 들어오니까 그 왕한테 기독교 믿는 왕비 시집 가면은 그 또 왕비가 또
그 활동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또 왕이 개종하면은 쭈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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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르만족 전체가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바이킹도 비슷합니다. 바이킹도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그 기독교화 되거든요. 원래는 이교도였는데. 네. 그런 어떤 식으로 서구가 기독교에 기반한 문화 문명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 기독교 신앙과 문화는 영국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큰 혼란과 어려움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서구 그 이탈리아 반도 이런 데 보면은 롬바르드족하고 비잔틴하고 막 싸우느라 막 폐허되고 막 이랬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쵸?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얘네들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니까 더 그 황폐해지고 뭐 이런 그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 영국은 근데 그 앵글로색슨족이 자리 잡고 난 이후로는 이제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평화와 안정이 한 10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선교를 보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평온하게 계속 보존되고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영국이 샤를마뉴쯤 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에 있어서는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아, 오늘날로 따지면 아이빌리그가 거기에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네. 다른 지역은 워낙 혼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형성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샤를마뉴가 왕실학교 운영을 위해서 당대 가장 뛰어난 교사 얘기했었죠. 그 알퀴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영국에서 초빙을 해와서 자기 학교 운영을 맡기기도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후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선교 이후로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안정된 환경 안에서 얼마나 꽃을 활짝 피웠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기독교적인 결실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그 미신적이고 그 게르만적인 그런 관습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다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럼에도 당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학문과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꼽으라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 이 지역을 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날도 비슷해요. 오늘날도 뭐 신학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냐 영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아주잖아요. 그쵸? 영국이 신학계를 계속 좌지우지하는데 거기 보면은 영국이 가장 문제가 많죠. 영국 신학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네. 그래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영국의 발전과 평화는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93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0년대 말경이죠. 600년대 말경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600년대 초중반에 가는 거고 5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모두 다 받아들여서 안정이 돼서 이제 그 평화와 그 발전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600년대 후반에. 그게 한 1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비잔틴 제국하고 싸우고 롬바르드족하고 싸우고 해적 나오고 뭐 그쵸? 이러면서 피폐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기는 이렇게 100년 동안 혼자 발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그쵸 번영을 누리게 됐었던 그 황금기를 맞이했던 거죠. 근데 이 황금기가 이제 북쪽에서 침입한 바이킹이 출현함으로써 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었죠. 수도원에서 바이킹 저주하는 기도로 일과 시작하고 막 그랬다고. 아하, 예. 네, 저 잔악 무도한 놈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막 하면서 그게 이때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00년 동안 그러한 것들이 많이 번성을 했었는데 바이킹들이 맨날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막 이제 이렇게 기도문이 쓰이기도 하는. 그래서 그 축구가 네. 그 원래 바이킹 멀리 잘라가지고 영국인들이 그거 차고 놀았다는 게. 뭐 그거까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고 뭐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쵸? 뭐 하여간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바이킹이 그렇게 원정 갔다가 기독교를 접하고 이제 그 기독, 기독교에 감화돼가지고 그 왕이 믿겠다 하게 되니까 또 그 민족 전체가 또 기독교화되는 아, 예, 바이킹, 바이킹이 와, 그런 일들이 특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도 다 기독교화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바이킹이 영국도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거기에 또 동화돼가지고 또 기독교화 되기도 하고. 예. 하여간 그래서 오히려 점령을 당해서 기독교화되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돼요. 요 이후는 점령을 해서가 아니라 아, 점령을, 점령해서가 아니라 점령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역설적으로 그 점령을 하고 약탈을 했던 세력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더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영국이 기독교 세계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요. 수고했어요.